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지 않는 귀걸이죠? 제가 잘 입지 못하는 블라우스죠? 그렇습니다. 제 후배 무드클로젯 옷장이가 언니 이거 한번 입어보라고, 이런 거 잘 어울릴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런 옷을 입어봤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좀 이런 거 잘 평소에 못 사는데 목 이렇게 V넥 확 파인 게 이게 또 영상에 또 괜찮아요. 사진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여리여리해서 좀 살 빠져 보이는 느낌? 그런 옷이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요? 그리고 저는 이 귀걸이 이런 거 저 평상시에 진짜 못하는데 이 뭔가 핑크빛? 약간 살구살구한 이 귀걸이랑 이 여리여리한 이 옷에 진짜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무늬가 없으니까 좀 여리여리한 느낌은 있어도 포인트 주고 싶다 할 때 이런 귀걸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는 코디죠. 그래서 이런 옷에 어떤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좀 살구빛? 그 다음에 약간 오렌지? 이 정도 하면은 좀 웜한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은 이 블루가 웜인지 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색빛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요즘 좀 고데기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데기까지 사실은 여기는 좀 괜찮은데 원래 여기를 또 잘 했었는데 오늘 또 막상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안쪽이 좀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이게 또 적절하게 풀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저는 32mm로 말았습니다. 40mm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계속 사기가 뭐 해가지고 일단은 32mm로 좀 해보려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도 함께 나눴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메이크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시르코토 솜 티트리 워터. 이 시르코토는 사실 이렇게 닦아내는 용도보다는 팩하는 용도로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쓸수록 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여드름 짜고 나서 마스크팩 뜯어서 붙이기 또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르코토 솜에 티트리 워터를 가득 먹여가지고 붙여놓고 계속 두들겨주면은 솜이 계속 뱉어낸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시고 제가 써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진정을 시켜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티트리 자체가 조금 화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를 이 시르코토를 쓰면서 느꼈습니다. 엄마가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우리 순종이는 지금 이 마이크 밑에서 갈 곳을 잃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엄마가 수리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니 아침에 벌써 기사분이 오셔갖고 고치고 가셨어요. 지금 이 소리는 우리 순종이가 수컷이라서 나는 소리입니다. 순종아,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눌러주고, 저 어제는 마산 다녀왔습니다. 마산 좋더라고요. 마산은 약간 빌라가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부산은 어쨌든 우리나라 제2의 도시, 그리고 항구에 뭐가 들락날락 많이 하는 도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도시, 그런 게 있고, 마산은 제가 워낙 번화가 쪽으로 못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용조용하고 좀 되게 편안하게 살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저희 마산에 이모가 살고 계시거든요. 마산에 경남대도 있었어요. 경북대는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경남대는 어디 있지? 한 번쯤은 생각해봤었는데 그걸 제가 마산에서 봤습니다. 약간 이렇게 눌러주면서 코 옆에 이런 데 잘 뜨지 않게 하려면 골고루 발라줘야 됩니다. 구달 안심크림. 그리고 또 무난한 질감입니다. 요새 수분크림이 너무 다 잘 나와서 이렇게 메이크업에 방해되는 질감은 못 본 것 같아요. 드득히 볼 쪽을 압력을 주고 이마, 코, 턱, 이쪽. 전 오늘은 머리까지 진짜 열심히 해볼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뭐 대충 하려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 이렇게 먹여뒀으니까 머리를 바짝 말리고 올 거예요. 완전 바짝. 머리를 말리면서 빗으로 뽕을 띄우고 밑에는 그냥 축 처지게 그렇게 돌아와서 메이크업을 할 것입니다. 머리 말리러 고! 해가 또 좀 넘어갔네요. 드라이를 많이 했을 때에는 건조한 공격이 얼굴에 이미 많이 들어와서 수분크림 발라놓은 게 날아갔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올려줘야 됩니다. 머리에 에센스를 바르고 드라이를 했기 때문에 손도 한번 씻어주면 좋겠죠?
수건에 닦고 바로 하면 얼굴에 손에 묻은 에센스가 옮겨 붙잖아요. 그러면은 트러블이 좀 잘 유발되시는 분들은 헤어 에센스 오일이 얼굴에 묻으면서 되겠죠? 좀 신경 써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 넘어간 시간이라서 바로 베이스 갑니다. RMK 베이스고요. SPF 지수는 안 보여요. 좋은 파데 많이 찾아서 헤매잖아요. 근데 사실은 좋은 베이스를 먼저 바르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선크림 베이스에서 좀 수분감이 많이 있는 제품을 발라주면은 얼굴 뜸 현상은 현저히 많이 줄어들게 돼서 베이스라는 부분이 돈 투자하기가 좀 아깝고 이걸 투자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싶은 그런 못 믿어온 그런 분야인 것 같기도 한데 썬베이스 뭐 이런 거 좀 잘 발라주면 뜨는 건 없어져요. 물론 썬베이스에 안 맞으신 분들은 지성,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뜨기는 해도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지워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겠죠. 지성인 분들은 워낙 좀 뜸 현상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썬베이스를 쓰고 안 떠서 좋다 이거를 아마 못 느끼실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좀 건조해서 너무 고민이셨던 분들은 그 베이스는 신세계를 열어줍니다. 근데 기름 뿜어 나오는 거는 또 피지 컨트롤 해주는 제품을 발라주면은 안 나오니까 제품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디올에서 파데를 샀더니 이 픽스잇 컬러 노랑, 파랑, 초록 이렇게 샘플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당겨놓고 어떻게 쓰는 거야? 칼이 필요한가? 칼로 찢어야 되네. 칼로 이렇게 열었더니 이렇게 들어있네요. 저는 오늘 이것만 써볼게요. 다크서클의 바비브라운 코렉터 말고 다른 제품을 바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이게 뜯기네. 근데 좀 뜯기 열받지? 본품을 사서 써. 이런 건가요? 주황색 코렉터 짓이겨져가지고 다 샜다. 이렇게 가운데에는 에센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러쉬는 에스쁘아 브러쉬가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컨실러 브러쉬로 좋더라고요. 얘를 브러쉬에 묻혀서 엄청 촉촉하네. 색깔도 괜찮네. 이게 보통은 되게 극단적인 색깔이 많은데 바비 제가 쓰는 라이트 피치 색깔보다 약간 더 주황빛이 도는 정도? 되게 좀 내추럴하지 않나요? 반대도. 근데 이게 속에 코렉터가 이렇게 촉촉하면은 이 눈 밑에 파우더 처리로 뽀송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있어요. 전체적으로 광나게 표현해주지 않으려면. 근데 눈 밑에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나중에 주름 끼임이 조금 더 올 수는 있거든요. 코렉터 바비 거만큼 엄청 강력하게 가려지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 다크가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잘 가려진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컨실러 바비 브라운 컨실러 웜 아이보리. 오늘의 사연 너무 오랜만이죠? 회사 다니시는데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 취미생활을 하지 않는 그 자신이 되게 고민이래요. 그래서 전 그 메일을 보면서 아니 여러분 일만 하고 돌아와도 그것만 해도 진짜 되게 큰 거예요. 그 뭐랄까 좀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게 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몸에 좀 근육량이 많거나 기초대사량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죠. 저는 그 반대고요. 기초대사량이 진짜 낮아요. 그나마 운동으로 키웠지. 그래서 막 회사 업무 끝나면 근데 브러쉬 너무 잘 발린다. 회사 업무가 끝나면은 운동도 하고 뭐 취미생활 이거저거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원래 좀 되는 사람들이 있고 회사만 다녀와서 내가 좀 쉬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볼 쪽에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커버업 뉴트럴 그린 그리고 약간 우리 사회가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되게 여유 있는 삶보다는 바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삶을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느끼기엔 좀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그 회사에서 아침 9시부터 막 보니까 빨리 출근하는 데는 8시 20분까지 막 출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가지고 그날 회사에 일이 많든 적든 야근을 하든 안 하든 그 한 공간에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9시간씩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한 전 노동이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꼭 취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취미라는 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취미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걸로 죄책감 절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또 어른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얘기를 좀 저는 많이 들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치면서 병행할 때에는 수익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취미라고 볼 순 있겠죠. 근데 이런 유튜브를 하면 생산적인 취미고 좋은 거고 돈도 벌고 뭐 일거양득이고 그냥 회사 갔다 와서 좀 자고 그러면은 일만 하고 노는 거고 글쎄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죄책감 진짜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게 무기력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무기력증이 아니라 원래 정말 좀 체력이 약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체력이 약한 거에 대해서 전 죄책감 진짜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인간의 그 에너지 게이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 기초 체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고 저기서도 또 놀 수 있고 일하고 회사 일하면서도 막 애기도 막 잘 키우면서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막 그런 워킹맘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나랑 다른 거잖아요. 무려 진짜 회사도 다니시고 있는데 절대 전혀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초 대사량이 정말 낮은 사람으로서 왜 갑자기 해가 나지? 약간 오늘 어둑한 상태에서 할게요. 피처리스트 또 쓸 건데 오늘은 물먹인 피카소 스펀지. 왜냐면 컨실러로 좀 빡빡하게 여기를 막아뒀기 때문에 물먹은 스펀지로 좀 더 촉촉하게 표현을 해도 그렇게 건조함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으면서 무너질 때도 이 컨실러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물하고 만나서 뭔가 무너짐이 걱정이 되더라도 빨리 사라질까 걱정이 되더라도 얘가 미드필더로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원래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밖에서 돌아와도 뭐 자취하시는 분들은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기도 같이 키워야 되고 결코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고요. 남녀 누구나. 그래서 그거를 무기력하다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체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운동도 회사 생활하면서 운동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자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준을 되게 멋지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비교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실력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비교가 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화장을 더 잘하는 사람, 뭐 영상을 더 잘 만드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비교를 하고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더 내가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저는 되게 좀 적극적 뭐랄까요, 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비교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근데 그냥 원래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 윗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그건 전 절대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세대들은 돈 얼른 열심히 모아가지고 빨리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행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옛날에는 저희 엄마 아빠 세대 젊을 때 막 돈 좀 모아서 유럽 여행 막 가고 동남아 여행 가고 이런 모습들은 제 눈엔 안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모습이 윗세대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컸는데 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대가 다른 거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이 언니가 그런 내가 회사만 갔다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냥 스스로 느낀 게 아니라 뭔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혹시 어디서라도 들었던 건 아닐까. 뭐 언론에서라든지 부모님에게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주변 어른들로부터라든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뭔가 약간의 열심히 살아야지 정도가 아닌 그걸 넘어선 약간의 압박? 하지만 그 열심히 산다는 기준이 우리가 너무 남한테 맞춰져 있는 건 아닐까.
TV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삶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닐까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 사는 기준은 대학생이라면 학교 다니고 있으면 그게 열심히 사는 거죠. 주어진 과제 뭐 꾸역꾸역 해도 하고 있고 잘 내고 있고 그러면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내야 하는 과제를 나 안 내, 안 할 거야. 이거는 열심히 산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제때제때 잘 출근하고 결석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잘 하고 있고 내가 할 일 남한테 미루지 않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 진짜 열심히 사는 거죠. 그거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운동 1시간 해야 되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회사도 한 5년 넘게 10년 가까이 이렇게 다녀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이라면은 더더욱 힘들죠. 그게 처음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전 되게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전업 유튜버의 삶이 뭔가에 대해서 요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막 정신없이 병행했을 때하고 느낌이 또 다르고 이게 전업 유튜버가 되면서 문화센터며 뭐며 여러 가지 거를 또다시 다른 거를 병행하잖아요.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적응 기간? 누구에게나 뭐 그런 게 필요하죠. 사연을 보내주신 언니에게도 또 이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충분히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열심의 기준을 너무 높여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나를 잘했다고 해야지 남이 나를 잘했다고 기대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잘난 척은 필요하죠. 그 잘난 척을 이렇게 속으로 하는 잘난 척. 야, 나 이만하면 잘했어. 이런 거. 근데 그 말을 남한테 들으려고 하면 남한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너무 더 해야 돼요. 그게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남들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거를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표현이 나올 때까지 내가 또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나한테 잘했어. 그러면 딱 만사가 오케이가 됩니다.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있잖아요. 나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남이 보기엔 우스울지 몰라도 나 스스로한테 만족감이 높은 그런 좀 삶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퓨처리스트의 커버력이 약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나중에 볼도 무너질 때도 괜찮을 것 같고. 파우더. 그러니까 사연 보내주신 언니 일하고 오시면은 마음 놓고 쉬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쉬세요. 주말에 푹 주무셔도 됩니다. 꼬달리 립밤. 이거는 조금 가벼운 타입이라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립스틱 바를 때 괜찮더라고요. 하드 포뮬라 실브라운. 그리고 사연을 받아보면은 대학생 분들이 확실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번에 온 사연도 작곡가 학생, 나중에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 거 걱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다 하게 된다고.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답답한 말인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걱정했거든요. 나 뭐 먹고 살지? 내가 돈이나 벌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학생 때 알바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1학년 때부터 피아노 알바는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학부모님들 상대하는 노하우도 좀 생기고, 상대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 싸운 것 같다. 그건 아니고 좀 어른을 대하는 그런 노하우도 생기고, 아이들 대하는 노하우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좀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렇게 또 작곡도 가르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이게 업이 되고 그냥 그렇게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이미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1단계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걱정이 너무 많은 타입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걱정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또 잘해요. 그래서 또 걱정이 너무 많은 나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걱정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는 좀 타입이 안 맞아서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거죠 뭐 원래. 저는 이 하드 포뮬라가 눈썹계의 코카콜라 같아요. 얘는 이렇게 사비 연필로 쓱쓱 그리듯이 그리다 보면 점점 더 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걱정되고 답답한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은 그냥 다 그런 것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뷰티는 더더욱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어요. 내가 뭘 하든 열심히 계속 하겠다는 각오는 있어요. 아이 프라이머? 나중에 혹시 저랑 되게 안 맞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뭐 그 중에 하나는 요리일 것 같아요. 저는 요리랑 그렇게 잘 맞진 않거든요.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저와 맞지 않는 식당 운영을 하게 됐다.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할 그럴 마음은 있어요. 뭘 해도 살기 위해는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그리고 막 그런 걱정도 하시지 않나요?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뭐 우리 가족이 아프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걱정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요. 자 여러분, 투페이스드의 세미스윗 초콜릿바입니다. 이거를 잠실 문화센터에서 어떤 언니가 또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은 좀 제가 웜하게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본 색깔 얘를 눈에 발라볼 것입니다. 손으로. 좀 누렁누렁하게. 이거 하나만 발라도 괜찮겠다. 근데 이게 손으로 바를 때에도 막 바르면 안 되고 좀 터치에 신경을 써줘야 되더라고요. 그 속눈썹 가까이에 터치를 해줘야 아이라이너가 잘 안 번지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약간 음영이 지라고 앞머리 쪽에도 누렁누렁. 언더도. 이게 너무 또 웜하면서 시커매지면은 제가 입으려는 옷하고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에서 바로 뷰러를 찝고 아이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친구들하고 걱정거리를 나누면은 왠지 위로가 되는 마음 있지 않나요? 물론 너도 걱정 있구나, 나도 걱정 있는데 하면서 쟤도 걱정이 있어서 위안을 얻으면 안 되지만 그냥 뭐랄까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에 대한 어떤 그런 위안? 그렇게 보면은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보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갖고 있는 게 있어도 그거는 갖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는 거잖아 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낮춰버려서 그렇지. 각자가 가진 재산이란 건 있습니다. 겉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갖고 있는 그런 게 있긴 하겠죠? 근데 겉보기에 좋아 보이게 티 안 나는 걸 몰래 갖고 있는 게 더 원래 좋은 거예요. 겉보기에 좋은 거를 갖고 있으면 그게 조금 사라졌을 때에도 티가 많이 난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뷰티를 나누고 있으니까 겉보기에 좋은 거라면은 외적으로 예쁜 게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적으로 예쁜 거는 뭐 금방 사라진다 그런 뜻 절대 아니고요. 뭐 남들이 보기에 조금 예쁘게 생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면이 더 단단하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은 그 예쁨도 평생 가요. 근데 정말 외적인 거에만 본인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다면 그 아름다움도 오래 가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 없지만. 그래서 혹시 나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자꾸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건 또 근데 본능이라 생각해요. 예뻐지고 싶은 거는 관심이 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또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거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면 그냥 차라리 그거에 대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미에 집중 차라리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형수술 하면서 저는 성형수술 자기가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자꾸 계속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해도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미적인 거에 집중하지? 막 이렇게 또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그건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제 주의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그냥 당당하게 즐겨라? 그거를 눈치 보면서 하면은 오히려 즐기는 것도 즐기는 것 같지도 않고 더샘 에코소울입니다. 라이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를 자유 속에서 해봐야 그게 딱 했다라고 느껴지지 계속 눈치 보면서 하면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야 돼? 하면서 그게 꼭 뭐 외적인 거 아니더라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면 쟤는 걱정 없이 되게 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이렇게 소심하고 걱정이 많아서 나중에 뭘 하겠어? 막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번지는데 아닌 거죠.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인 거고 쟤는 원래 걱정이 좀 없는 사람인 거죠. 그걸 굳이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나눌 것도 없는 거고.
뭐 혹시라도 만약에 친구가 타박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너는 뭐 그렇게 애가 걱정이 많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좀 걱정이 많아. 알았어. 네 앞에서는 얘기 안 할게. 이렇게 딱 그좀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또 친구가 걱정을 막 터놨는데 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이렇게 딱 하는 자체도 사실은 듣기 싫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읽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너 앞에선 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통할 줄 알고 털었는데 털었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나랑 좀 대화거리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또 안타까워할 것도 없는 거고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얘랑은 그게 안 맞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면 되죠. 그거 다른 얘기 하면 되죠. 세상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한테 완전 꼭 맞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얘랑은 이런 걸 하고 쟤랑은 저런 걸 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식구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거죠. 약간 뭔가 상황이 안 되면 막 답답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평범한 삶이 뭐가 안 될까? 뭐 이런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삶이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거죠. 여기도 해야지. 색깔 많이 안 했는데도 아이라인 확 그리니까 너무 옅다라는 생각 안 들지 않나요? 이렇게 정도만 하고 언더는 좀 표현을 할게요. 언더도 너무 짙은 색 말고 이 정도 색깔로 그닥 티 안 나게. 역시 파우더 입자가 고와가지고 삼각존에 좁은데도 확 붙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속눈썹을 붙이겠습니다. 뷰티 유튜버 고수님이 일본 가셨다가 저한테 이걸 선물로 사주셨어요.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미츠키 오이시 맞나? 5번이거든요. 되게 속눈썹이 섬세하더라고요. 듀오 풀로. 지금 집게가 별로 제가 좋아하는 집게가 아닌데 되게 짧다. 붙였는데 절반짜리는 가볍고 자연스럽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여기 가운데에 끊기는 느낌이 나잖아요. 얘를 마스카라 하기 전에 토니모리 백젤 브라운으로 여기를 좀 콕콕 찍어서 선이 있는 것처럼 좀 해주고 풀자국을 없애줄게요. 근데 이 백젤의 딜레마는 딱딱해진 브러쉬를 빨 것인가 말 것인가. 명동 가고 싶다. 진짜 어릴 때 명동 많이 갔는데. 저 속눈썹 진짜 오랜만에 붙인 것 같아요. 아니다. 에스쁘아 방송에서 붙였었구나. 룸메이트에선 짱 오랜만. 그리고 마스카라로 눈을 다 하지 않고 앞머리 쪽만 살짝 살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눈에는 색감을 많이 주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피치색 펄을 진짜 눈두덩이에 한가득 이렇게.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펄만 주는 거죠. 그리고 블러셔는 오랜만에 M521번. 이것도 이게 훌라 브러쉬가 베네피트 이 브러쉬가 가루 날림을 엄청나게 일으키네. 발색력을 엄청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해갖고 좀 과하게 딱 애플존을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코렉터는 바비가 좀 더 내추럴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까지 장착을 하고 제가 머리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와서 립을 바르겠습니다. 짠! 이제 립 차례입니다. 제가 하울에서 좀 엄한 색이었던 350번. 완전 맥의 레즐데즐러 같은 그런 살구색인데 아무래도 이런 살구색은 각질 부각이 좀 있어요. 근데 약간 누르듯이 하면 레즐데즐러보다 약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입술 상태가 굉장히 좋은 날 발라야 돼요. 누르듯이. 지금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 정도에서 여리여리하게 끝내도 되고요. 저는 입술 안쪽에 티만파야 이 색깔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색감 강하게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속눈썹도 붙였더니 좀 더 풍성한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눈은 속눈썹이 중요하죠. 오늘 오랜만에 사연도 다뤄봤는데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채찍질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죄책감이 들 정도로 나를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면은 또 힘이 빠질 수 있으니까 적절히 칭찬해주는 거 저는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연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적절한 책질질은 좋으나 적절히 칭찬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